페이크릴 스테인글라스 아트 DIY 키트 모델 넘버 1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원형 추상 모델 만들기는 완성 작품은 이런 모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안에 있는 이 표지 부분은 작업을 하실 때 완성 도면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작업을 하실 때 도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크릴 시트 원단이 있습니다. 면을 다듬기 위한 사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 제품을 보시면 크게 시트 원단을 잘라내고 그 테두리에 이렇게 붙여서 작업하는 납선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납선 테이프를 붙여서 스테인글라스 아트의 느낌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각각 연결을 하는 오링과 디자고리, 부자재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 넘버 1 원형 추상 모빌 만들기 오리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단을 개봉을 하시면 시트 원단은 2mm 두께의 아크릴 또는 유리 같은 느낌의 원단으로 오릴 때는 이런 헤어드라이로 열풍을 가한 후에 말랑거리는 상태에서 가위나 칼등을 사용하여 오리는데, 가위를 사용하실 때는 큰 선들, 긴 선들을 오릴 때 가위를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곡선도 짧은 곡선,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들을 커팅할 때는 가위보단 칼로 오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크게 잘라낼 때는 가위를 사용하시는 게 빠르고, 아무래도 부품 전체적인 부품이 크다 보면 이렇게 작게 조각을 내서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칼로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오리실 때에는 조금 더 열풍을 오래 가열해서 더 말랑거리는 상태에서 오리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칼을 사용하실 때는 칼끝이 아니라 칼날을 사용해서 베어낸다는 느낌으로 세우지 마시고 살짝 눕혀가면서 베어내듯이 오리시면 좋습니다. 칼로 오릴 때는 한 번에 다 오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외곽 라인을 오리시는데 이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금 뻑뻑하다 싶으면 적당히 말랑거리게 열을 가해서 깨끗하게 재단해 줍니다. 다음은 타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완성 이미지를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타공을 하실지를 결정한 후에 타공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공 작업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방법은 커터칼의 끝을 활용해서 타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도형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타공을 해야 됩니다. 먼저 타공 위치를 정하시고요. 타공 위치를 정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타공할 지점을 너무 외곽 라인에 붙이면 원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3-4mm 정도 거리를 두고 안쪽으로 타공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정하시면 꼭 찍어주세요. 찍어주신 다음에 살살 비비듯이 돌려가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칼끝이 꽂혔다 싶으면 허공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좌우로 돌려가면서 이때 시트가 구부러지는 거는 시트는 나중에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가하면 다시 평면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타공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칼과 가위를 사용해서 오리고 오려낸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완성 이미지와 같이 타공했습니다. 오려낸 절단면이 거칠기에 이러한 거친 절단면은 동봉된 사포를 활용해서 절단면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를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살살 절단면을 사포를 사용해서 고르게 정리합니다. 다음은 납선 테이프 작업입니다. 납선 테이프는 매우 유연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고, 윗면은 메탈인 실제납의 느낌이고 뒷면은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접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특수 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는 쭉 갈라서 한 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납선이 이렇게 구불구불 거릴 때는 집에 있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종이 호일이나 아니면 스티커 후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종이가 있는데 접착제가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실리콘 코팅으로 제작한 건데요. 일반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종이 호일입니다. 종이 호일을 보시면 접착제가 묻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종이 호일을 가지고 납선을 종이 호일 위에 놓고 둥근 막대나 볼펜,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잡고 펴주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깔끔하게 구부러진 걸 직선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납선 작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납선 테이프를 잡고 시트 원단은 잘 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은 좀 더 선명하게 라인들이 인쇄가 되어 있고요. 뒷면은 좀 흐릿합니다. 앞면보다 그러니까 앞면을 찾으셔서 앞면이 위로 올라오게 바닥에 놓으시고 먼저 테두리부터 작업을 합니다. 표지의 이미지를 보시면 테두리 있죠. 테두리부터 먼저 작업을 하는데요. 테두리 작업할 때 주의사항은 요런 움푹 들어간 요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각으로 날카롭게 들어간 부분들은 애매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먼저 여기 시작 부분은 움푹 들어간 부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테두리 붙일 때는 납선을 세로로 세운다 생각하시고 외곽의 직각으로 이렇게 세로로 세운다 생각하시고 옆면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시고 끝은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임의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손톱의 등으로 납선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요정도 각은 그냥 납선을 밀어 넣어서 자르지 않고 밀어 넣어서 한 번에 작업합니다. 손톱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여유있게 풀어 놓으신 다음에 왼손으로는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납선이 직각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주면서 그래야지 바짝 밀착해서 접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가 지금 예각이 굉장히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집에 있는 살짝 좀 날카로운 도구를 활용하셔서 저는 지금 핀셋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살살 밀어 놓습니다. 납선을 풀어주시고 최대한 끝까지 납선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납선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쪽에는 붙이지 않고 이쪽 면에만 붙게끔 풀어주신 다음에 살살 밀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납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무시하시고 여기까지만 밀어 넣어주시면서 나머지는 아까 했던 대로 손톱 끝으로 이 부분은 잘라내야겠죠? 일반 커터 칼로 위치를 보시고 길이를 정하셔서 그냥 칼로 꾹 누르면 잘라집니다. 이렇게 초기 작업이 된 상태에서 여기 라운드가 예쁘게 붙을 수 있도록 납 테이프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럴 때 이런 집에 있는 면봉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접착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절단면에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곽 라인을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엔 여기 윗면의 선들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윗면의 인쇄 라인 위에다가 납선을 붙이시면 됩니다. 납선은 저희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사이즈 이상을 넣어드렸으니까 충분하실 겁니다. 먼저 어디부터 시작을 할지 결정을 하시고 대부분 시작할 부분은 이렇게 사이드에 연결 부위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 부위에 납선을 붙일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깔끔하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 아래 납선 위에다가 겹쳐서 어느 정도를 겹쳐서 붙입니다. 붙이시고 꼭 눌러서 납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곡선에 맞춰서 이렇게 왼손으로 눌러가면서 납선을 구부려가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신 후에 아래 납선 테이프의 선에 맞춰서 납선을 아까처럼 칼로 콕 잘라줍니다. 납선이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칼로 쉽게 잘립니다.
이 부분 역시 살짝 내가 판단을 해서 깨끗하게 보일 정도만 살짝 끊고 위에 다 붙이신 후에는 반드시 손으로 눌러주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 있는 안경 닦기나 부드러운 천을 활용해서 위에서 꾹꾹 눌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접착제는 면에 밀착되어 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접착이 되기 때문에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보면은 이 작업의 핵심은 이런 라인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곡선이 처리가 잘 되어 있느냐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라인이 조금 구불거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 모양이 있어서 이쪽 라인보다 이쪽 라인이 좀 구불거려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얘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면봉 같은 걸로 자 이렇게 손으로 양쪽을 잡아서 납선의 아래쪽과 위쪽을 잡은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끔 하고 납선으로 이렇게 경계 부분을 살살살 만져가면서 라운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고서는 더 힘을 더 가깝쪽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라인이 깔끔해졌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선들도 똑같이 작업을 하고요. 또 이 부품들은 외곽 작업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납선 작업이 끝났습니다. 훨씬 스테인 글라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하기 위한 부자재 연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표지에 인쇄된 완성 이미지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기 부품과 부품 사이에 오링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파악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윗부분을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고리는 이게 디자고리입니다. 맨 위에 걸어서 어디다 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링인데요. 자, 오링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좌우로 비틀어서 벌려야 됩니다. 남성분들은 그냥 힘을 주셔서 비틀면 벌어지긴 하는데 여성분들은 집에 펜치가 있으면 펜치를 사용하시고 펜치가 없으실 경우에는 가위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이 보이게끔 위로 올려주시고 그 바늘 오른쪽 부위를 가위로 콕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게끔 꽉 눌러주시고 자 한쪽을 왼손으로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사이가 벌어진 걸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오링을 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할 때도 힘으로 안 되시면 가위나 펜치를 사용하셔서 마무리하실 때는 힘으로 이렇게 살짝만 하셔도 벌릴 때보다는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오므려집니다. 가위를 사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위는 다 있으실 겁니다. 펜치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오링이 부품과 부품 사이에 3개가 들어가니까요. 나머지 부품과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저희 페이크릴 아트는 스테인 글라스 아트 DIY 또 아동용 액세서리 만들기 키트 등 다양한 DIY 제품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디자인들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디자인이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페이크릴로 검색을 하시고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가지 작업에 관련된 영상과 또 신제품 소개, 여러가지 이벤트 할인 행사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항상 저희 페이크릴을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